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한남 뉴타운의 2구역 드디어 이제 감정평가액이 막 통보가 되면서 분양 신청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금 업무량이 이제 폭증하고 있어서 지금 이 유튜브 찍는 것도 제 카페에다가 조금 전에 올린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남 2구역의 감정평가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고 분양 전략 측면에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볼까요? 한남 2구역 감정평가액에 대한 분석은 일단 비례율은 100%로 마쳤습니다. 당초의 조합사업계획과 감평법인의 종전자산평가액 간의 미조율 상태에서 비례율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좀 낮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구청 주관으로 종전자산평가 심의를 한 2번 정도 진행을 하면서 서로 간 이제 넘버 조정 과정이 좀 있었으리라 이제 보여집니다. 추정컨대 감평액과 분양 가격을 어느 정도 마사지를 해서 최종적인 넘버가 결정이 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향후 비례율 변동성 측면에서 3구역은 사업비 증가 요인이 보다 크게 반영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3구역은 건축 연면적 한 평당 시공건축비가 548만원인데 반해 한남 2구역은 평당 770만원으로 어느 정도 이제 높은 가격에서 이제 결정이 된 그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2구역과 3구역 간의 그 비례율은 두 개 구역 모두 100% 수준으로 맞췄고요. 이 분양 수입과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종전자산 총액, 감정평가의 총액은 어떻게 되는지가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비례율을 100% 내외로 이제 맞추기 위해서 숫자들이 어느 정도 마사지가 이제 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하는 것이 보편타당해 보이고요. 두 번째, 이제 한남 2구역의 물건의 종류별 감정평가액이 어떠한 차별성을 이제 보이는지 현재 데이터 확보된 것들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직은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평균화 시키는 것이 약간 좀 의미가 퇴색되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참조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21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그때 기준의 개별 공시지가 대비 약 2.5배 정도 감정평가액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단독주택은 대지 한 평당 6,100만원 정도 감정평가액을 받았고요. 취합된 데이터 기준으로 볼 경우 공시지가보다 2.2배에서 2.8배 정도의 어떤 그 편차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는 땅 모양이 얼마나 네모 반듯하게 좋은지 아니면 도로에 일부 편입되는 대지가 있는지 여타의 어떤 변동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2.5배 정도 수준이고요. 상가 혹은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액이 평균 2.4배 정도 높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당 7,100만원 정도가 현재 취합된 데이터 기준으로는 이제 보여지고요.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살펴보면 빌라는 이제 공시 가격과 상관성을 비교하는 것은 이제 설명하기가 좀 힘듭니다. 의미 부여가 곤란하고요. 일단 빌라는 대지 지분 한 평당 평균적으로 1억 1,000만원 정도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지 지분이 작은 것은 평당 1억 3천만원 받은 것도 있고요. 대지 지분이 좀 큰 것은 평당 9,900만원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남 3구역의 빌라 사례와 거의 비슷한 개념에서 대지 지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지분 한 평당 감정평가액은 높고 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지지분 한 평당 감정평가액은 낮은 모습을 2구역, 3구역 모두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 토지 개념이 되는 나대지는 주택의 감정평가액보다 아주 약간 낮은 수준의 감정평가액을 받았습니다. 3구역도 뭐 비슷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건물만의 감정평가액은 상대적으로 3구역보다는 건물만의 감정평가액이 그래도 조금 더 우호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남 2구역 조합원 입장에서는 아래의 절대 감정평가액 자체는 3구역보다 높지만 조합원 분양가격이 3구역보다 보다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아서 동일 평수 입주할 때까지 분담금의 액수가 보다 크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한남 3구역 대비 비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이런 거죠. 이러한 비공동주택의 감정평가액이 3구역보다 이제 높은 수준 대비 빌라의 감정평가액의 높은 수준은 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 소유자들 입장에서 어떤 3구역과의 비교 혹은 형평성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땅 한 평당 평균적인 감정평가액은 3구역은 평균 4,700만원 정도였음에 반해서 2구역은 평균 6,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약 30% 높게 감정평가를 받았고요. 빌라를 비교를 해보면 3구역은 빌라 대지지분 한 평당 평균 9,800만원 수준인데 2구역은 평균 1억 1,000만원 수준으로 약 12% 정도 더 높게 감평을 받았습니다. 추정컨대 3구역은 작은 빌라가 보다 많고 또 히스토리컬한 매매 가격이 높았던 것임에 비해서 2구역은 빌라의 개수도 상대적으로 적고 또 히스토리컬한 매매 가격이 비공동주택의 가격 대비 3구역 수준만큼의 어떤 그 갭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않는 그런 경향 때문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한남 2구역의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남 2구역은 분양 신청의 기준 혹은 방법이 보다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남 3구역은 분양 신청의 기준 방법이 권리가액 기준에서 신청 순위 기준의 방법으로 이렇게 연결이 이제 되는 방법임에 비해서 한남 2구역은 신청 순위보다는 이 권리가액 기준으로 주로 이 기준으로 이제 분양 신청을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한남 3구역은 신청 평형 그 경계에 있어서 높은 평형을 신청했다가 떨어질 경우 자칫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었음에 반해서 2구역은 올곧게 권리가액 기준으로만 하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그 순위 내에 있는 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으리라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남 2구역은 이 분양 신청 타입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3구역은 7개의 크기로서만 분양 신청을 받았고 3순위까지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남 2구역은 분양할 수 있는 분양 신청의 개수가 14개로 좀 많고 또 5순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양 타입 14개의 그 크기에 대한 이제 세부 내용을 보더라도 또 뭐 몇 개씩 막 포함을 시키는 것들도 있어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좀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표가 이제 한남 3구역의 분양 타입인데요. 이렇게 한남 3구역은 주택 규모가 54제곱미터서부터 151제곱미터까지 총 7개 타입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타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38, 42, 45 여기서부터 50, 51, 59, 74, 84, 103, 137, 또 149와 151 그리고 이렇게 펜트하우스가 또 세 가지가 있고요. 또 테라스 하우스도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해서 총 14개 분양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세부적으로도 또 몇 개 평형으로 또다시 구분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거 두 가지 평형, 두 가지 이제 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두 가지 크기가 있고요. 두 가지 크기가 있고, 두 가지 크기, 세 가지 크기, 또 세 가지 크기. 그러니까 분양 타입은 14개인데, 또 요 하나의 타입 내에서도 여러 개로 이 크기가 또 세분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14개에 대해서 1, 2, 3, 4, 5순위까지 이제 각각 차별적으로 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테라스형과 펜트형을 각각 분양 타입으로 정해 놓아서 보다 분양 신청하는 것이 좀 이제 헷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3구역은 이 테라스 하우스라든가 펜트하우스 등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향후 재분양이라든가 혹은 동호수 추첨을 할 때 조합원에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과는 좀 이제 비교가 되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한남 2구역의 조합원 분양 가격은 한 단계 더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동일 크기 아파트에 대한 좁은 가격 차이 한번 참조를 이제 아래 표에서 이제 해볼 것이고요. 약간 높은 감정평가액 수준 대비 조합원 분양 가격은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59제곱미터, 우리가 24평형 혹은 25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것, 한남 3구역 때는 평균 10억 7천만 원이었는데 근본 한남 2구역은 14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약 35% 분양 가격이 좀 높고요. 또 비교가 되는 84제곱미터를 보면 한남 2구역 때는 14억 5천만 원이 평균 가격이었는데 한남 2구역은 평균 19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약 32% 정도 조합원 분양 가격이 더 높습니다. 15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2구역은 3구역은 24억 정도인데 2구역은 33억 정도로 이렇게 좀 상당히 2구역의 조합원 분양 가격이 좀 높습니다. 상가 분양과 관련돼서도 살펴보면요. 2구역의 상가 분양 개수는 약 239개로 보여집니다. 3구역은 464개였었습니다. 그리고 전용률은 39%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3구역은 지하층 상가로 표현된 것이 없었는데요. 2구역은 지하층으로 표현된 상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도 지하 5층, 지하 4층, 지하 3층. 이 용적률 측면에서 감안된 표현일 것 같은데 아마도 실제로는 지상층이 상당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분양 가격은 전체 상가의 분양 면적 혹은 계약 면적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평균 927만 원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으로 환산을 하면 평당 약 3,065만 원 정도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분양 면적 혹은 계약 면적 기준이고 전용률 39%, 즉 전용 면적 기준으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전용 면적 한 평당 7천만 원 후반대 정도로 보여집니다. 한남 3구역의 상가 전용 면적 한 평당 분양 평균 가격보다 한 35% 정도 더 상가 가격도 이제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 당첨과 관련돼서 이제 살펴보면요. 분양 타입이 14개씩이나 되어서 조합원들이 고민이 많을 것이고요. 중간에 테라스형까지 구분을 해 놓아서 본인이 원하는 평형대에 안정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등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테라스 타입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형 아파트 숫자를 보다 중요하게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해당 평형대까지의 분양 세대수 이내에 본인 순위가 포함이 되면
해당 평형에 대한 당첨 확률은 높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한남 2구역은 권리가액 순위로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위가 부족하지만 더 큰 평형을 받기 위해서는 부치기 물건, 작은 나대지라든가 도로부지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분양 신청 마감할 때까지 등기 이전을 한 이후에 분양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부치기 전략을 취할 경우 어떤 수준의 부치기 물건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또한 부치기 물건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인 바 실제적으로 이런 행동을 이제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1+1의 경우에도 이 플러스 1의 분양 타입이 6개씩이나 됩니다. 3구역은 54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 2개였었는데 한남 2구역의 플러스 1은 38, 42, 45, 50, 51, 59제곱미터 이렇게 6개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타입별 분양 개수를 잘 살펴보고 플러스 1을 어떤 타입으로 신청할지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된 것은 이 감정평가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그 측면하고 조합원 분양가격이 얼마나 높게 이제 나타났느냐 이 측면이 이제 중요합니다. 분담금의 차이가 이제 뭐 발생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현재 차원에서 들리는 이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감정평가액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3구역 때처럼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분양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히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남 2구역의 감정평가액과 분양 신청에 대한 전략 측면에서 아주 러프하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